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이 부위원장 측에 사의 표명을 한 지 하루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를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신년 인사의 모습을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일치 단결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루자는 뜻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절대파! 대통령실에서 사의를 표명을 하신 걸 안 받으면 어떻게 좀 하시기?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죠. 아직 아무런 입장을 전달받지 않았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게 무슨 갈등과 충돌로 비추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 마지막에 갈등과 충돌로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건배사를 통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직접 나서서 갈등을 좀 수습하는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나가기도 그렇고 접전이 또 그렇고 예. 진퇴양난인데 예.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 저는 좀 자업자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금 저출산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은 것도 3개월 전이고요. 그 이후에 또 기후환경대사직을 맡았는데 예. 그 시점을 보면은 이른바 이준석 사태가 일단락되고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올 초 정도에는 이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 예정이 돼 있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대표의 출마 의사가 있다면 아예 그 직을 받지를 않았어야죠. 더군다나 이 직은 대통령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본인이 희망해서 이제 두 직책을 갖게 된 건데 그런 점에서 좀 판단의 조금 그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본인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이제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 표명을 반려할 것이다. 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저는 윤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는 사의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나 전 의원이 마치 대통령과 그 주변의 윤핵관들에 의해서 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가 가고 있고요. 예. 문제의 본질이 그렇게 해서 계속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 간의 양자 대립 구도로 가는 거는 굉장히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계속 이런 당무에 관여하고 있구나. 정말 당 대표를 누군가를 특정인을 찍어놓고 그리고 반대가 되는 나경원은 여기에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신지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의 공직을 2개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2개를 맡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이거를 본인이 당대표 나가는 거에 있어서 징검다리처럼 활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사의를 수용했을 때는 가뜩이나 나경원 의원이 지금 당대표도 나가고 싶은데 이 2개도 갖고 싶고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출마의 명분을 주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나서거나 개입하지 않고 공을 이제 나경원 전 의원한테 돌려서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모양을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나경원 전 의원의 고심이 이제 길어지면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손에 떡을 다 줄 수는 없어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그런 무리수를 감안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잃는 것도 많겠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금 벼루 순간은 아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유승민 의원처럼 그렇게 반대 운동을 하듯이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거고. 당의 분란과 갈등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당 지도부 될 자격 없습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키우려는 사람 당 지도부 될 자격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당내에서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 표명을 반려할 것이다. 사표가 와도 반려할 것이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의 면을 살려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출마 의사를 접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일부 또 그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그걸 맡긴 게 출마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신호였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들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관계가 그 부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이것 좀 해보시오 해갖고 시작된 게 아니라 본인이 이것 좀 하고 싶습니다 해갖고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요청을 대통령이 받아들여갖고 그 직을 수여를 한 거, 임명을 한 것인데 마치 무슨 그 대표 출마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사전 포석을 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좀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얘기도 그러니까 결자 해지를 하라 이거예요. 본인이 그 출마를 하던 접던 본인이 결정을 내리는 게 이게 맞지 대통령실에서 어떤 뭐 사인을 보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추는 이거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건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직을 맡을 때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직을 계속하고 할지 아니면 접고 당대표로 나갈지도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라. 그런 그 신호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본인이 원해서 두 직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이 된 상황인가요? 예, 확인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반면에 이제 나 전 의원이 이제 출마를 독려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후보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 전 의원이 출마한다고 하면 많은 국회의원분들 중에 대다수가 또 줄 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윤핵관들이 나서서 집단 린치를 가하는데 이 극복을 하고 도전을 하면은 승리하건 실패하건 미래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이라고 하면은 당심을 가지고 있는 나경원은 미래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지 말고 여기서 대표로 나가야 돼. 예.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제 뭐 정치 구단이라는 얘기가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들리는 분이신데, 자, 그런 분이 이제 주저하지 말고 여기서 대표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적은 다르지만 박지원 전 원장의 이야기가 좀 어떻게 들릴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자꾸 주변에서 출마라고 부추기면 좋겠죠. 나가고 싶겠죠. 명분도 생기는 거고요. 지지율이라는 게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는 이번에 행태에서 굉장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본인이 당대표 생각이 있었더라면 두 개의 공직을 맡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저 두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고요. 지금 기후변화, 기후환경 대사를 맡고 있는데 기후변화도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공직을 양손에 진짜 떡을 들고 있으면서 더 큰 떡을 지금 들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본인의 정체성은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대표가 되면 더 힘이 생겨서 두 가지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도 발언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치라는 거는 공직의 가장 정점에 있는 거거든요. 공적인 일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은 정치라는 것이 그냥 어떤 가장 핵심적인 공직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공직이 본인의 정치적인 앞으로 뭔가를 위해서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너무 극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기득권에 취해서 그러니까 지지율에 취해서 기득권을 누리는 전 상당히 구태 정치인의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출마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은 지지율이 뭐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하지만
전당대회까지 아직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전 나경원은 이번에 정치 생명이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혜원 대변인께서 박지원 전 원장하고 전혀 결이 다른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좀 경청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지원 전 원장이 언제부터 뭐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그거를 응원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관계를 쓰는 거예요. 이관계를. 그러니까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출마를 해서 그 당권을 장악하는 게 박지원 전 원장 같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베스트 시나리오겠죠. 그럼 윤심이 완전히 전당대회에서 땅바닥에 떨어지고 좌절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을 잡기에는 약해 보여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 꽝 대신 닭이라고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대통령실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저분이 출마를 강행해서 뭐 한다면 그것 또한 윤심의 좌절 시나리오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관계를 쓰는 거지.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적 미래를 저분이 왜 고민하겠습니까? 본인 미래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출마를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상 비윤의 길을 가는 겁니다. 뭐 반윤까지는 모르겠는데 비윤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럼 현재의 그 여론조사 지지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좀 더 낮아진다든가 그래서 결국 그 소개 성과 당대표에 당선되지 못한다면 비윤의 길을 가서 당대표에도 낙선하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행보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 다음 행보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차기 내년 총선 출마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고 두 번째 길은 이제 불출마인데 이 불출마는 관계 회복의 길이에요.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오해 뭐 이런 것들을 시간이 약이라고 또 본인도 성찰의 시간을 갖고 하면서 관계 회복의 길을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을 하는 것은 오롯이 뭐 나경원 전 의원의 자율적 판단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주변에서 그렇고 많은 평론가분들도 이제 불출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그 친윤 세력,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집단 린치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제 정치권에서 언어가 너무 좀 강하고 그런 데서 좀 불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제2의 이준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계속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과 안 맞는 사람들을 계속 배제하는 뭐 집단적으로 우리 옛날 뭐 학교 같으면 이제 따돌림 정도로 하는데 지금 이제 집단 린치라는 그런 굉장히 강한 말이 나오면서 그렇죠. 나경원 의원을 둘러싼 이 문제를 이렇게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계가 지나치게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이준석 당대표를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로 규정을 하고 결국은 쫓아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당대표를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국민들한테 보여지지 않습니까? 선출 규정도 당원 투표 70에서 100% 했고요. 그리고 김장연대라고 해서 가장 핵심적인 장제원 의원의 뭔가 낙점을 받아서 그 힘을 빌어서 대표가 돼보겠다고 하는 그런 거 보면요. 정말 국민들 눈에 볼 때는 그냥 뭐 우린 김장연대다 뭐 이렇게 약간 재밌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근데 정치를 매우 희화하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대통령한테 의지하는 것인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하지 못한 정치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고 대통령 출마할 때 말씀하셨다면 진짜 제왕적 총재, 지금은 총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대통령이 당의 모든 걸 좌지우지했던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아야 되고요. 정말 국민의힘이 정말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정리해 나가는 그런 좀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들으신 지적처럼 이런 논란들이 계속될수록 이 당내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당내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길게 끌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본인을 위해서도요. 이번 주말에 이제 대통령이 6박 8일인가요? 순방을 떠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뭐 나경원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설 전에는 결정을 내리겠다 했는데 가급적이면 순방 떠나기 전에 이게 뭐 이렇게 뭐 시간을 오래 갖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미 나올 만한 이 길로 갔을 때는 어떤 예상이 되고 또 이 길로 또 다른 길을 갔을 때는 앞에 어떤 뭐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지 뭐 이렇게 복잡한 계산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조만간 이걸 정리하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뭐 누가 됐던 그러니까 이제 뭐 김장연대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비판적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그 얘기에는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윤심파리 전대라기보다는 이게 그렇잖아요. 이 보수 정당이 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게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불협화음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2016년, 2017년 과정을 통해서 너무도 뼈저리게 경험했고 그게 이제 보수 정당의 흑역사고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요 대통령 중심제가 됐던 의원 내각제가 됐던 그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당 지도부하고 아주 긴밀한 호흡을 맞춰가면서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 건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전혀 안 맞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대통령도 고생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어떤 윤심팔이 이런 차원이 떠나서 국정의 그 쌍두마차로서 서로 이인 삼각을 할 수 있는 그 당정 시스템을 어떻게 건강하게 구축할 것인가 그걸로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식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 대표는 어제 바로 지역구인 인천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참았습니다. 많이 협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으니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검찰 조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 인천을 찾았습니다. 물론 뭐 예정된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그 사법 리스크인데 사법 리스크는 사법적으로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법적 해결은 거의 안 하고 시도를 안 하고 정치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그 속사정을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하는 게 과연 사법 리스크를 극복해 나가는데 순기능을 할지 오히려 역기능을 할지 저는 역기능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래도 12시간도 되지 않은 정치적 행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그저께 밤에 이제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나오고 어제 바로 이제 현장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이제 인천으로 간 거죠. 저는 이제 이재명식의 소위 이전의 사이다, 그러니까 돌파 전략을 확실하게 그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어제 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사법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안 하고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굳어지는 그리고 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평소 그 스타일과 다르게 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의아해해서 사법적 문제들이 좀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출두하면서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서 이거는 없는 거를 조작해내는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인천에서 그 현장에서는 함께 싸우자, 이재명을 지켜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계속 그 검찰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민생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로서의 두 개의 틀로서 상당히 강력하게 끌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팬카페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인데 검찰 출석에 동행하지 않은 의원들은 이제 내쫓아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라고 불렸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검찰 조사에 같이 나갔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신자다라는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뭐 제가 뭐 민주당 내부 속사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갖다붙어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 보면요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정치공학적으로 나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 됐구나. 이재명의 사당이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방탄 정당이 됐구나. 이 두 가지 프레임을 더 공격하기 좋게끔 굳혀주는 역할을 지금 이 이른바 개딸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제가 박지원 전 원장 얘기하면서도 이관계를 쓴다. 근데 이쪽에서 이관계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비명계에서는 또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 내부의 분열이 더 가속화되고 심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수박이라는 말 있잖아요. 뭐 겉은 파랗고 속은 빨간 수박 과일을 얘기해서 이제 비이재명계의 이제 사람들을 민주당 내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용어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수박이란 말을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아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에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면서 서로 생각이 다른 측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단어나 감정을 가지고 비판하는 게 이제 고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박에 대한 표현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재작년 경선 때부터 이렇게 동지들한테 쓰지 말자라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뭐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해 주신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단지 이제 수박이란 표현 그리고 어떤 뭐 친 이재명, 반 이재명, 뭐 그러니까 비이재명 이런 식의 구도도 있지만 지금 아까 또 뭐 엊그저께 그 검찰 출두할 때 동행한 의원들, 동행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강성 지지자들이 그런 식의 또 비판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일 대우를 유지해서 이게 당이 나가야 되는데 또 당 안에서도 이 안에서 또 서로 대립하고 또 그 안에서 작은 이런 분열들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지금 검찰 공화국이 민주당을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힘을 모으자,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함께 나가자, 뭐 이런 메시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